2022년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변화의 한 해였습니다. 요즘 날씨만큼 부동산 시장도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새해 과연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어올까요? 아니면 매서운 추위가 계속될까요? 오늘 주제는 바로 신탁사와 함께하는 한파 극복입니다. 아우, 날씨 추운데요. 대한토지신탁과 함께하는 M뉴스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입니다. 요즘 날씨 춥죠? 부동산도 추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부동산 시장이 냉탕 온탕 오가면서 하늘로 치솟던 집값이 단숨에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지금이 적기라고 했나요? 인생 역전을 노린 영끌 부동산이었건만 매달 한 방 크게 터지는 거는 고금리 이자로 탈탈 털리는 통장뿐이라고 하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계속되는 가운데 신탁사들도 겨울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신탁사들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입형 토지신탁뿐만 아니라 관리형 토지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등 다른 분야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 신탁사들이 많이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신탁 상품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저만 혼자 얘기하니까 아주 서운했었죠? 드디어 이제 입을 여실 차례입니다. 그 첫 번째 바로 관리형 토지 신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우리 배도신 기자가 전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토지신탁의 신속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한다. 대한토지신탁의 배도신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성함부터 벌써 믿음이 갑니다. 대도신, 배도신. 예. 사실 요즘 이 농담할 분위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아시죠? 많이 춥죠. 밖에 나가면 저 난립니다. 지금. 네, 맞아요. 저도 그렇고요. 나도 힘들어. 저도 힘들어요. 아주 부동산 시장하고 이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신탁사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좀 월동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경기가 좋아서 분양 완판 행진이 이어졌었던 때와는 달리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신탁사들도 시장 변화에 맞춰 차입형 토지신탁뿐만 아니라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일반 관리형 토지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리츠 등 포트폴리오에 아주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그 차입형 토지신탁 그리고 관리형 토지신탁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예, 우선 제가 한눈에 비교하기 쉽게 표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 사업비 조달을 누가 하냐네요. 네, 맞습니다.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신탁사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비 조달 책임도 신탁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만큼 신탁 보수도 관리형 토지신탁에 비해 차입형 토지신탁이 더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관리형 토지신탁이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일반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요건 어떻게 또 다른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한 종류인데요. 일반 관리형 토지신탁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신탁사가 책임 준공 의무의 이행을 확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은 수탁자인 신탁사가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하진 않지만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 미이행을 대비하여 신탁사 스스로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책임 준공 이행을 확약하는 사업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그쵸. 대출금융기관에 대해서 사업 안정성 또 채권 보존을 위해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부수적으로 신탁사가 책임준공 이행 확약을 하는 거래요. 예,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쵸. 계세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한으로부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6개월 내에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보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 신탁사에서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하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신탁사 책임 준공 기한 내에 준공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 시공사의 부도 위험 이거 강구할 수 없거든요. 그쵸. 그렇죠? 만약에 시공사가 부도 난다, 그러면 신탁사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구도에서 시공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신탁사는 토지신탁 계약서와 공사 승계 계약서에 의거해 시공사 타절, 정산을 진행하고 제3의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타절, 정산, 공사비 증액,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약 2,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죠. 하지만 신탁사는 주기적으로 시공사의 재무 상태나 채무이행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 시공사의 부도 전에도 어느 정도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공사 교체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대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시공사의 부도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대출금융기관이 채권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요. 대출금융기관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을 통해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해주면 채권을 보존할 수 있는 부동산 목적물이 준공되는 것이기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출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군요. 예. 예. 우리 배 기자님 혹시 뭐 공인중개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내년에 시험 강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대단하신데요.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봐야 돼.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시공사의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신탁사에서 책임 준공 확약을 통해 사업 진행 및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이죠. 특히 그쵸. 요즘처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 자, 계속해서 이번엔 PFV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클. 제 발음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어디 유학 갔다 오셨어요? 어느 쪽? 캐나다 쪽? 토종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예. 대단하신데요. 감사합니다.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클 PFV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로서 프로젝트 금융 투자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참여 기업으로부터 자금이나 현물을 받아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아주 차분하게 잘하시긴 했는데 지금 페이퍼 컴퍼니라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로서 그걸 그렇게 태연하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게 M뉴스에 재벌집 막내 아들 많이들 보셔서 그죠? 재벌 그 불법 승계 예, 종이 그거 종이로 이렇게 얘기도 돼요 그런 거를 여기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면 그 워낙에 비리에 관련된 뉴스가 많아서 진짜 종이로 만든 회사인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PFV는 유령 회사 그런 건 아닙니다. PFV의 장점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게 표를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에 그 민간 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한 회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죠. 계세요. 재벌집 막내들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근데 본 것처럼 잘 얘기하네. 서경석 씨 네. 세금 많이 나오죠? 아니요, 뭐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아주 많이 버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벌면 또 많이 내면 그래서 또 걱정, 적게 내면 또 아이고 이거밖에 못 벌었나 걱정. 이 세금 항상 걱정이죠. 예. 그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서경석 씨가 조건이 부합된다면 그냥 세금을 내시겠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뭐 마다할 사람이 없죠. 무조건이죠. 그거 있으면 좋겠죠, 그럼. 그런 게 PFV에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PFB를 설립하는 거죠. 즉, PFB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시행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정 요건이라는 거 그게 이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아주 쉽지 않습니다. PFV의 경우에는 설립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렇겠죠. 무려 최소 자본금이 50억. 역시. 그리고 자본금 중 5% 이상은 금융기관이 지분을 출자해야 하며 대형 프로젝트니만큼 기간도 길어서 회사 존립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역시 예상대로네요. 예. 그렇죠. 50억이 넘어야 되고 쉽지 않을 줄은 알았어요. 그러면은 신탁사가 PFB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신탁사가 PFB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자산관리 또는 자금관리 둘 중 하나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AMC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 대한토지신탁이 자산관리 역할을 하게 된다면 다른 신탁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금관리를 맡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PFV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 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거 좀 요약을 해보면 PFB는 자산관리, AMC와 자금관리, FMC의 분리로 인해서 사업관리의 공정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5% 이상 출자를 해서 아주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일정 요건만 갖추면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예. 배도신 기자님 설명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PFB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 거의 뭐 사라지는 느낌. 정말 의미 있는 시간 꾸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스 M뉴스. 자, 지금까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금융시장 속에서 최근 신탁사 사업의 비중이 늘고 있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와 함께 PFB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대한토지 신탁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서경석의 M뉴스. 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괴로워하지만 말고 잠시 웅크렸다가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기다리면 언젠간 좋은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M뉴스는 신탁사와 함께하는 한파 극복 2탄, 담보 신탁과 처분 신탁, 그리고 Q&A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